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25살 청년, 바로 김시연 씨인데요. 그가 꿈꾸는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일지 청년 화가 시연 씨를 만나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특별한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한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이야기,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한우 농가에서 주목받는 드라이 에이징 기법을 아시나요? 건조 숙성 과정을 통해 고기 맛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결인데요. 드라이 에이징 한우 맛보러 홍천군 북방면으로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4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흐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분까지 막 우중충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만 생각하면 우울했던 기분이 싹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여름 휴가겠죠. 여름 휴가. 네,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번 여름 휴가 동안 직장인의 30% 정도는 국내 여행을 계획을 했고요. 네. 한 25% 정도는 해외여행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냥 뭐 특별한 그 계획 없이 쉬는 걸 선호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한 3명 중에 1명 정도, 30% 정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휴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해요. 맞아요, 네네. 뭐 이러나 저러나 모두가 기분 좋은 휴가철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김기한 리포터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의 공식 인간 비타민 리포터 김기환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 성대모사 하게요? 모르겠어요. 네. 징술인가요? 아니요, 어젯밤에 저 잠 못 자게 괴롭혔더니 모기 5마리. 아하. 네,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 제가 방송 중에 몸을 긁더라도 네네. 이해해 주세요. 아우, 저 안 씻은 알겠습니다. 거 아니거든요. 예, 예. 자, 근데 저처럼 이렇게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라벤더. 라벤더가 보통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라벤더 향을 이제 베개 근처에다 놓고 주무시면 네. 모기가 싹 그냥 도망가거든요. 오. 오늘도 소식 자체도 라벤더처럼 아주 은은하고 기분 좋은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모기처럼 윙윙 되는 기환 씨 오늘의 첫 소식 전해주시죠.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아, 칭찬이죠. 모기 같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제가 만나고 온 두 주인공들 마치 이 어렸을 적에 저를 쏙 빼닮은 듯한 그런 분들을 제가 오, 오,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네. 어리버리 청방직주. 어리버리. 네. 아, 오늘 댓글 많이 들어오시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처럼 굉장히 장래가 촉망받고 유망한 그런 청년들을 만나고 왔다는 거죠. 좀 이게 설명이 네.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좀 네네, 드려요?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얹어 볼게요. 네네. 이 두 주인공들은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대학생이죠. 그다음에 화가죠. 마케팅 전문가죠. 아이고. 예술 창업가죠. 뭐 기타 등등등 하면 직업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두 분 표정이 더 안 좋아졌는데 네네. 그렇다면 바로 긴 말 없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야, 특이하네. 어우, 너무 독특해. 제가 또 강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곳곳에 심어놓은 정보원들의 첩보에 따르면 이곳에 오면 정말 특이한 작품들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보세요. 느낌 팍 오시죠? 그리고 이쪽에 말이죠. 제 정보원이 정보를 저한테 줬어요. 이 작품을 만든 작가. 우와! 럴스! 정말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예술 창업을 꿈꾸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데요. 꿈을 펼치기 위해 매일같이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두 사람. 방학도 없이 바쁘기만 하다는데 용감한 이 두 청년을 함께 만나보시죠. 예술 창업이라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채널 고정! 냄새가 납니다. 이 예술의 스멜 이분들 맞는 것 같거든요. 들어가 보시죠. 혹시 밑에 작품들 그린 주인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 먼저 본인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중문과 친구 김시현이에요.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미술을 전공하긴커녕 단 한 번도 정식으로 그림을 배워본 적 없다는 시현 씨. 하지만 그의 붓끝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사람의 시선을 잡아끄는 이 묘한 매력을 물씬 풍깁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불과 얼마 안 됐다고 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시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는 이제 작년 1월 달에 여기 강릉 근처에서 그 국제 비엔날레가 열렸었거든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그 전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시를 돌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처음으로 스케치를 작업이 들어가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막상 그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떠셨어요?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제 스타일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보다 보니까 되게 쉽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전 처음 가봤던 전시회 국제 비엔날레. 작품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난생 처음 붓을 들게 됐다는 시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문과 친구들에서 이제 마케팅이랑 기획 담당하고 있는 이호석입니다. 시현 씨한테 안 그래도 소개를 들었어요. 그 마케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마케팅 전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시현이가 미술 전공이 아닌 것처럼 저도 마케팅 전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케팅 전공이 아닌데 마케팅을 하고 있다. 사실 뭐 저도 좀 나름 마케팅 준 전문가인데 이 마케팅이 어렵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알려주시죠. 이게 마케팅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이제 저희가 다 모든 게 처음이라서 그냥 뭐든지 생각나는 걸 다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거기서 얻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네. 수정을 하고 또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든지 다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그림에 취미가 붙은 친구를 그저 응원하는 걸로 끝낼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림을 판매하고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두 청년은 그림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판매까지 할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재현 영상 보시죠. 내가 이거 그려봤거든? 근데 이게 솔직히 이렇게 내가 뉴욕을 이제 꿈꾸는 그런 열망과 내 야망을 이제 담아서 이렇게 도시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거 한번 온라인에 판매하면 좀 팔릴까 이거? 그거는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나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한데? 시현아, 그림 올린 지 5분 만에 팔렸어. 뭐라고? 팔렸다고 지금 봐봐. 그림이? 연기력도 훌륭하죠? 처음에 그림 파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사람들한테 그냥 말로만 이제 예쁘다 좋다 했을 때는 그냥 사실 잘 몰랐었는데 처음 그림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현 씨 작품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감정, 생각들이 그림에 다 녹아 있어서 너무 그런 좀 가볍게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또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시현 씨와 호석 씨는 그림을 그리고 판매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우리라곤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들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다고나 할까요? 물론 이 모든 건 서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긴 하네요. 강릉의 아들과 강릉이 낳은 천재 화가 우리 강릉의 피카소 우리 김시현 작가님과 함께 지금 전시공간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일단 작품이 말이죠 너무 예술이에요. 예술이 마술이 예술이다. 이렇게 일단 저는 평을 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뭐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이게 뭘 그렸는지 그건 또 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 직접 작품 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먼저 이 작품부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에 정말 가고 싶어 했었어요. 이제 지역은 이제 프로방스라는 지역을 정말 가고 싶었는데 네. 너무 가고 싶은 나머지 이제 꿈속에서 꿈을 꿨거든요. 이 지역을. 그래서 그곳은 이제 구름이 축구공 같이 이제 떼굴떼굴 굴러가고 그리고 이제 따뜻한 햇살을 받아서 그 마을 사람들이 뭔가 로제 와인을 만들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바다는 이제 되게 잔잔하면서도
뭔가 좀 용맹하고 좀 이렇게 언제 그 시민을 덮칠지 모르는 뭔가 위험함을 가지고 있고 스토리를 뭔가 담고 그런 있어요. 도시인 것 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한번 프랑스요, 그림을 저기. 그려봤습니다. 봉수, 멜시 버그. 학교 구내 식당 입구에 그림들을 전시하고 또 그곳에서 직접 그림도 그리는 시연 씨. 근데요, 멀쩡한 동아리방 놔두고 왜 여기서 이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그들만의 아이디어인데요. 이걸 가리켜서 라이브 페인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 터치가 예술이네. 예. 저 좀 작품 방해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라이브 페인팅입니까? 라이브 페인팅은 작품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네.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고 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작품을 같이 완성해 나가는 이제 좋은 이제 활동입니다. 네. 정말 아이디어가 돋보이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예술 창업에 점점 더 확신을 얻어가고 있더라고요. 빠져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술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원데이 클래스. This is 그림, 이것이 그림이다. 그림을 배워보고 싶고 그림이 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또 쉽게 다가가도록 알려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배우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원데이 클래스 직접 참여해보고 또 이렇게 배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 좋은 것 같고 옛날 어렸을 때 추억을 좀 아름답게 다시 꺼낼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고 네. 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뭐 여러 주위 사람들이랑 다 같이 와서 원데이 클래스에 또 참가하게 돼서 또 그때 그들과의 뭐 제 친구들과 느꼈던 그때 감정들 추억들을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같이 나눠서 가지고 싶은 약간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시연 씨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이 삶, 이 생활 만족하십니까 스스로? 아직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만족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유명하지도 않고 아직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제약을 받는 게 많아가지고 더 자유롭고 더 큰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활동하시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취미 생활인 거예요?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 두 명이 이제 한 달 동안 먹고 살 돈밖에 이제 취미 생활이 겸 뭔가 또 이제 돈을 버는 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직업으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쪽으로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작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활동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강릉 지역에서 함께하는 이제 강릉 주민들과 예술가와 함께 지역 발전과 재생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제출을 한 상태고 또 강릉 청년들이 모두가 모여서 강릉 지역을 어떻게 너무 발전시킬 수 멋져서 있을까 오빠라고 부르고 이런 싶네요. 이제 네, 포럼 그런 걸 하는 멋있습니다. 걸 또 이제 신청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강릉이라는 지역을 먼저 알리고 저희도 스스로 알리고 더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호기심에서 출발해 작품이 되고 어느새 미래의 직업을 꿈꾸고 나아가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까지 생각하게 된 두 사람. 정말 그림이란 존재가 맺어준 뜻깊은 인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젊은 청춘의 미래가 파란 빛깔로 채워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으쌰! 두 분 그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한 게 네.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6살, 94년생 동갑내기 네. 친구들인데 혹시 용석 씨는 26살에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때 그냥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네. 뭐 노셨죠, 그냥? 뭐 놀고 그쵸. 뭐 맞죠, 그 뭐. 정도의 고민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뭔가를 도전해봤던 적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노셨구나. 네, 그렇죠.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셨어요? 취업 거짓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방송에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번에 두 분 만나고 보니까 뭔가 굉장히 자극이 되고 네. 저렇게 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미래가 밝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에 네. 기환 씨가 직업이 여러 개라고 해서 저는 그냥 설마 어떻게 직업이 여러 개겠어 했는데 네. 정말 들어보니까 대견하고 듬직하고 오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앞으로 예술 창업으로 승승장구할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죠? 네, 근데 누가 봐도 명수 씨가 누나인데. 조용히 네. 하세요. 자, 저는 이 두 청년들을 보면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참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두 청년의 꿈이요 참 야무져요. 이 강릉 지역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고 싶다. 아마 지금 생방으로 보고 있을 텐데 잘 보고 있죠? 이 엉아가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두 분의 꿈 이뤄지길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원주에서 온 소식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첨단 의료, 건강도시 하면 바로 원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자,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발상지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을 만큼 정말 대표할 만큼 큰 성장, 빠른 그렇죠. 성장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기기 네. 도시하면 원주가 거의 뭐 르네상스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존재입니다. 사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원주시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만나보시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의료기기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특별한 투어를 마련했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원주의 대표 산업이죠. 원주 의료기기 산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기존에 의료 분야 일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중요한 협조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파트너 관계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이제 온 차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의료기기 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 병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최종 소비자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인데요. 때문에 이 원주 테크노밸리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의 협력을 좀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병원들이 이제 좋은 제품을 많이 선택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단도 여러 가지 살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1억 원어치 의료기기 또 제품들 구매를 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 체제가 되면 여러 가지 물품이 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원주 의료기기 산업들한테 좀 전수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원주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의료기기들을 구입해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여해드리고 있는 자가측정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의료 테크노밸리 있는 데서 구입을 해서 전 지사로 배분을 한 다음에 그 기계들을 저희가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첨단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기기 생산과 수출 중심 도시 원주. 끊임없는 성장과 의료기기 산업 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 등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조금씩 갖춰나가는 중인데요. 특히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 12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기 산업 중 약 39%의 생산액과 47%의 수출액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며 지역의 발전은 물론 점차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죠. 도내 의료기기 수출액 중 3대 업체로 손꼽히고 있는 이곳은 환자 감시 장치와 심장 제세 동기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강원도나 원주에 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을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창업 보육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태정 농공단지나 이런 지금 동아 의료기기 단지처럼 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같이 이 지원 기관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지원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의료기기 그 창업부터 개발, 수출, 인증 뭐 이런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지원을 해주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전시장입니다. 네, 원주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들이 지금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제가 여기 혹시 체험해볼 만한 의료기기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뭐 미용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체험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향토 인기 제품들을 체험해볼 시간. 물이 안에 물로 채워져 있어서 물소리가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시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눕방이 아니라요. 제가 의료기기 체험을 위해서 누운 겁니다. 자는 거 아닙니다. 의료용 진동 수압 마사지기를 체험해보는 중인데요. 그동안 뭉친 근육 제대로 풀어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저 피로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세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제품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파 진동기라는 제품이에요. 음파 진동기요? 네, 그래서 요즘 밖에 야외에서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 네, 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 분들은 TV를 보면서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그런 음파를 진동시켜주는 기계입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음파 진동 운동기.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음파가 밑에서 올라오면서 전신을 지금 이제 흔들어주고 있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래서 전신 운동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대로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한 개발 제품들이 참 다양한데요. 이곳은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로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해 질병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분석까지 눌렀을 때 AI의 분석이 돼서 뭔지 보여주는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을 해서 의료기 기업들이 매출 신장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은 요리 기본이고요. 요걸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AI 프레임워크까지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웬만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예측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질병을 치료뿐만 아니고 예측해서 예방까지 활용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예방 활동이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현재 의료 시장이 기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진단, 사후 관리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경제를 통한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그 스토리지라고 DB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게 대용량 300테라바이트 거의 기관급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앞으로 추가 올해 다 구축될 거고요. 올해 이제 이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서 AI 서버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제 AI까지 들어올 예정이에요? GPU 서버라고 고용량 서버가 다 들어오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AI를 기반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에 빠르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저희들은 참 큽니다. 강원도 전략산업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기 분야가 특히 이번 달 중에 결정이 될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또 큰 협업 모델을 구축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 또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또 사업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육성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원주 의료기기 산업. 눈부신 성과와 희망을 위한 모두의 기대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두 기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소외계층과 지역민들 모두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이 정말 놀랍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첨단 신제품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높은 매출액과 수출액을 확인하면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참 많이 발전을 했구나 하고 실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정을 또 살펴보면 말이죠. 이 네네. 지역에서의 제품 개발서부터 해서 생산, 또 마케팅, 그다음에 전시, 해외 판로 개척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네. 다양한 또 사업 지원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맞아요. 이미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 산업 기기에 그 이바지할 수 있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네. 또 이제 국민건강보험과도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자체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렇게 세계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에 딱 설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수의 아름다운 섬 금오도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금오도. 혹시 오소 씨 금오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금오도, 예, 금오도 황금 거북. 오. 금오가 그 뜻이거든요. 오. 가면은 낚시의 또 천국입니다. 뭐 고등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해요. 고등어 낚시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캠핑장에서 이렇게 네. 스노클링 같은 거 좀 즐기실 수 있고, 뭐 여기 더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특산품까지 있거든요. 네. 그 곧 뭐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금오도 여쭤보셔가지고 네.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가보고 욕심도 싶네요. 많으세요? 네, 네, 맛있는 네. 음식 나눠 먹어야 제맛이고요. 좋은 곳은 같이 가야 더 재밌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맑은 파도 소리 울려 퍼지는 금오도로 지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믿을 건 역시 바다뿐이죠. 하지만 바다라고 다 같은 바다는 아닙니다. 힐링됩니다. 수영 못 하셔도 괜찮아요. 금방 배웁니다. 파이팅! 올여름엔 금오도 바다에서 마음껏 놀아보자고요. 돌산 신기항에서 뱃길로 15분, 명성 황후가 사랑한 섬, 비렁길이란 이름으로 그 명성자자한 금오도가 자태를 드러냅니다. 금오도 여천항에서 차로 5분여를 더 달리면 멋진 캠핑장이 등장하는데요. 글램핑장부터 폐교를 리모델링한 펜션까지 마을 분들이 직접 꾸린 힐링 공간입니다. 오, 역시 어딜 가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곳이 금오도입니다. 오, 발견했어. 이야, 이분이 저를 도와주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오늘 뭐 바닷가에서 뭔가 많이 한다, 놀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급작스럽게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이 남면 소재 초등학교 네네. 생존 수영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러면 배워볼 수 있습니까? 아, 있죠. 예. 아,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되죠? 아, 이제 뭐 준비만 해갖고 오시면 네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오시면 됩니다. 아, 수영복으로?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디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법! 저를 통해 알아보시죠. 금오도표 바다체험 1교시, 물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생존 수영 교육입니다. 페트병에 우리 집 현재 물이 없어요. 이 속에 뭐가 들었죠? 무게. 그러면 물이 떠 안 떠요? 뜨겠죠? 보통은 수영장에서 이뤄지지만 이곳에선 실전 그대로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발차기로 그대로 누워서 발차기하고 나갑니다.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탈출법과 구조를 기다리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생존 수영 교육. 자, 지금부턴 리포터의 명연기로 확인해 보시죠.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한 남자를 향해 누군가 던져준 페트병이 결국 생명줄이 되었다는 해피엔딩 스토리. 오, 살았어. 생존 수영 교육의 포인트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결국 바다와 친해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시우야!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시우야, 이거 좀 잡아! 시우야, 괜찮지? 시우야, 빠져나가! 시우를 살렸다! 섬에
하는 아이들이 수영할 줄 아는 아이들을 살펴봤더니 네.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오.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고 울던 아이들이 오. 야. 다들 신나게 다 하잖아요.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얘들아 기다려! 내가 간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생존 수영 굉장히 어렵던데 우리 친구들은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는 괜찮아요? 네, 속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속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와, 어땠어요? 아, 재밌고 좋았어요. 어떤 게? 너무 식상하다! 다이빙이랑 사람 살리는 방법 알았는데 새로운 경험이라서 재밌고 좋았어요. 금오도표 생존 수영 교육 대성공. 이 바닷가에 오면 말이죠. 요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스노우쿨링! 오! 바다의 전경을 오롯이 나의 몸에 의지하여 볼 수 있는 그 광경.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노클링 그 바다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장비 금오도표 바다 체험 2교시 스노클링. 물안경과 호흡을 도와줄 스노클, 오리발이 준비됐다면 착용하는 방법도 꼼꼼하게 알아야겠죠? 직접 물에 가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연습. 예. 문제는 수경을 차게 되면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네. 그랬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수경 물 빼기. 수경 물빼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산 상태에서도 호흡을 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수경 물려드릴게요. 예. 그 상태에서 차분히 입으로만 호흡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어려운데 금방 터득됩니다. 이거 연습 필요하군요. 야, 연습. 그래서 육지에서 연습하고 바다로 갑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 예. 연습과 동시에 실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금오도 바다 체험의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와 한 몸이 돼볼까요? 바닷속에서 스노클링을 자유자재로 즐기려면 우선 오리발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배영이라는데 변형입니다만은 상하로 찍다가 다리 힘들다 그러면 걸렸다 나왔다. 걸렸다 나왔다. 네. 이 스노클링 하면 바닷속의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그 취미생활보다 좋죠. 제가 원래 수영도 못하는데 누구나 이렇게 금방 배울 수 있고 너무 재밌습니다. 와, 저희는 이제 물속 체험을 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출발하시죠. 렛츠고! 호기롭게 시작된 바닷속 체험. 그런데 왜 얼굴만 보이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오늘의 바닷속 날씨는 흐림. 이번엔 스노클링 배운 걸로 만족해야겠군요.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다음 체험으로 고고! 좋아요. 금오도 세 번째 체험은 방풍잎 따기. 풍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진 금오도 방풍은 해풍을 맞고 자라 그 맛이 더 뛰어납니다. 방풍나물이고요. 말 그대로 풍을 방지하는 나물인데 이 금오도 특산이에요. 그래서 이 금오도가 특히 좋은 게 터질도 그렇지만 바닷가에서 오는 해풍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고 여기서 씨를 받아요. 이게 방풍이 좀 커서 생긴 거예요, 이게. 이 웰빙 식재료를 이용해 만들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방풍전. 섬마을의 해산물 인심까지 넉넉하게 챙겨 넣은 방풍전. 그 맛이 궁금하시다고요? 이야, 표정이 다 했습니다. 바다 체험 후에 먹는 거라 더 꿀맛이죠? 떡떠러보면서 뒷맛이 향이 있는 방풍도 그 맛이 있습니다. 뽀빠이야 시금치가 생각납니다. 뽀빠이야 시금치. 예. 포즈는 어떤 포즈? 포즈? 이런 포즈. 방풍으로 원기 회복했으니 다시 바다로 나가봐야겠죠. 이번 종목은 카약. 못 젓는 법만 제대로 익히면 누구나 쉽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해양 레포츠입니다. 바다에서 놀고는 싶은데 몸에 물 닿는 건 싫다는 분들을 위한 단돈 10,000원의 행복. 그냥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게 재밌어요. 힐링됩니다. 힐링. 두 사람의 사이가 좋으면 싱싱, 사이가 별로라면 좋아질 때까지 팔 운동도 제대로 되겠죠? 자, 이번엔 신상 바다 체험을 즐겨볼까요? 캠핑장 안에 새롭게 문을 연 온가족 바다 놀이터 가두리 낚시터입니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꼬리가 이렇게 달려서 오는 고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이거 뭐 연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얘도 방송에 나오려고 예. 방송에 나오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된 기다림. 과연 다음 손맛의 주인공은 누구? 긴장감 속에 등장하는 돔 한 마리. 와 1등. 현재까지 1위. 그런데 이분은 고기를 배로 잡으셨네요. 실내 낚시터 같아요. 천대 낚시가 되고. 이런 낚시터라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즐겨도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연습,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선상 낚시로 손맛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죠. 예, 막 입질이 오네. 볼락, 뭐, 예, 막 0kg님이 뭐 다 옵니다. 이거 세상에 이런 재미도 있구나. 전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게 보였거든요. 정말로. 그럼 왜 낚시하나 그랬는데, 이런 재미가 있네요. 이게 딸려올 때 그 묘한 느낌. 그 묘한 느낌이 이분에게도 왔습니다. 심지어 2배로. 쌍둥이하고 영치 2마리다야. 와. 여기 잡으세요. 얘는 살짝 걸쳤어. 오늘 낚시 처음 해보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모두가 들떠있던 그 시각. 모든 행운은 가두리 낚시터에서 다 했나 싶었을 바로 그 순간. 와우! 드디어 성공! 빰빰빰빰빰빰빰. 우! 이게 뭡니까 근데? 생선 이름 좀 모르면 어때요? 덕분에 바다를 제대로 즐겼는데요. 섬마을 금오도가 선사하는 바다에서의 즐거운 추억. 그 짜릿한 여름 맛이 궁금하시다고요? 자, 환상의 섬! 오늘 이곳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금오도로! 오세요! 자,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기 전에 기환 씨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뭘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기처럼 윙윙대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출연을 딱 들어오면 네. 가장 먼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한우요. 오. 네,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거 보셨죠? 예.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한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게 말이죠. 네. 사실 좀 이제 오고 가면 좀 이렇게 쌍방향으로 가야 네, 되는데 네. 한우랑 제 관계는 짝사랑이에요. 오. 짝사랑? 왜냐면 아시잖아요. 요게 조금 비싸야지. 요게 좀 있어야지 좀 네. 먹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조금 아쉽죠. 예. 그런가요? 네. 기환 씨도 뭐 한우 이렇게 말씀 재밌게 해주셨는데 네. 뭐 한우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주변에서 못 봤는데 뭐 이왕 먹은 거 네. 등급도 높은 거 한 번씩 뭐 월급날일 때 기념해서 그쵸. 먹고 싶잖아요. 네. 같은 한우지만 등급이 여러 가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저희 3명이서 뭐 네. 한우게, 네. 한우게. 한우게, 네네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아, 통장 뭐 하나 만들어서. 개까지 만들어서 지려고 하시는지 개까지 네. 눈을 조금 낮춰서 2등급 사 드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2등급이요? 네네네. 진짜 명도 씨 뭘 모르시네. 제가 또 그 고기에 좀 일가견이 있어서 별명이 고기환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한우는 말이죠. 이 등급에 따라서 어어. 그게 입에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달라요. 아, 그래요? 일단 1등급 2 플러스는요. 네네네.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사라라라 이렇게 들어가요. 네네네. 네, 녹아버리는데 네. 2등급부터는 이제 사. 약간 이런 느낌. 좀 다르군요. 약간 좀 어거지였나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예. 깜짝 놀랐네요. 그렇군요. 용수 씨는 어떠세요? 저도 뭐 동의하죠. 아, 살을 진짜. 녹는 게 네.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르르르르 네. 녹는 네. 네, 한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분 이번 소식 눈을 크게 뜨고 그래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한우 맛은요 꼭 등급순이 아닙니다. 이현희 리포터가 홍천에서 특별한 한우를 만나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저 깐깐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1등급이 아니면 만족을 못하니까. 수능은 망쳐도 입맛은 망칠 수가 없잖아요. 1등급도 그냥 1등급이 아니에요. 투뿔, 투뿔, 투플러스. 맛 더하기 맛.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고요? 한우. 고혹적인 자태, 극강의 비주얼, 맛있기로 소문난 홍천 한우가 더 맛있게 업그레이드 됐다. 등급이 높아도 맛있고 등급이 낮아도 맛있는 홍천 한우의 미스터리. 그 특별한 비결을 지금 공개합니다. 한우 사육 농가가 많은 홍천군 북방면.
맑은 공기와 청정한 산으로 둘러싸인 최적의 환경에서 잘생긴 한우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우리가 명품이에요. 홍천 5대 명품. 지금 제가 서 있는 음식점이요. 홍천에서 줄을 서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음식점이래요. 뭔가 입구부터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저의 소울메이트,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소울메이트를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사료부터 정육, 생산, 유통 전 과정을 한우 농가가 직접 운영한다는 홍천군 북방면의 직매장. 소울메이트가 여기 있네. 저 지금 눈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백화점으로 치면요. 명품 가방들이 여기다 진열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1등급이야. 우와, 맛있겠다. 어떻게 고기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눈이 예.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든요. 명품 가방을 바라볼 때 제 눈빛이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이 홍천 한우 정말 유명하잖아요.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요? 홍천이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일교차가 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큰 동네에서 크는 이런 짐승들도 사실은 그 일교차에 적응하려고 스스로 지방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선 가장 맛있는 고기가 말하자면 생산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맛있는 고기는 소비자가 먼저 알아보는 법. 어머니, 그러다 냉장고 들어가시겠어요? 농가 직영이다 보니 최고 등급의 한우도 가격이 어찌나 착한지 지갑이 절로 열린다. 예로부터 춘천과 인제, 양평을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는 일명 사랑마을 북방면. 그 사랑마을에 한우 농가들이 한데 뭉쳐 전국의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모두가 함께 기르고 나누는 사랑말 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어떻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008년에 저희 사랑마을 권역의 한 오계리에 있는 한우 농가들 한 60여 농가가 모여서 그래서 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올해로 횟수로는 12년째 된 그런 법인입니다. 우리 법인 조합원들의 이익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의 이익에 초점을 둔 그런 법인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들은 농가가 생산한 소를 소비자들에게 원가로 공급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뭐 하여튼 품질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렴하고 맛있는 그런 한우를 사랑마을에 오면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한우 쪽에서는 성공한 모델로 이렇게 그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그러한 법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랑마을의 한우들은 도축 후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 영농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육가공센터. 닭털이 준비됐나? 청결은 이곳의 기본이지. 자, 그럼 어디 들어가 볼까? 비장한 발걸음.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고기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저희가 머리부터 발까지 풀 세팅을 했어야 이렇게 위생을 철저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안 좋은 기운을 같이 갖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복장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생에 만전을 기하며 입장해보니 오, 서늘해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입구에서 출구까지 모든 공정을 냉장고처럼 낮은 온도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스카우트했다는 정형 분야의 전문가들. 척 보면 척, 순식간에 부위별로 뚝딱. 이 안에 들어오니까 춥긴 춥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농가에서 잘 키운 소가 도축이 되면 그 소를 가공하는 곳인데요. 뼈하고 살을 분리를 하고 기름을 제거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살코기만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소에서 나오는 그 부위들이 있잖아요. 소는 한 몇 가지 정도가 나와요? 한 30가지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나와서 귀한 부위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가장 조금 나오는 부위는요. 토시살이나 제비추리를 들 수 있겠죠. 한 800g에서 90g 정도가 나와요. 이쯤에서 정리해보는 한우의 부위별 명칭. 가장 인기가 많다는 등심부터 채찍 끝이 닿는다는 채끝살, 희귀하다는 제비추리까지 한우, 이제는 어느 부위인지 알고 고르자고요. 뒤에 온 소들은 정말 우등생, 상위
10%만 온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것보다 좀 낮은 성적을 받은 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면 되죠. 맛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드라이에이징 가공법. 안티에이징은 들어봤는데 드라이에이징은 뭐죠? 그래서 찾아가 봤다. 드라이에이징 가공센터. 소의 성적을 쭉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어떤 방법이에요? 네, 드라이에이징이라는 방법인데요. 얘를 포장을 하지 않고 매주 매달았듯이 공중에 공기 중에 놔두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비밀의 방, 드라이에이징 숙성실. 정확한 온도와 습도로 유지되는 이 공간에서 40일 이상 숙성시키면 지방 함유가 적은 등급의 고기라도 바람과 효소의 작용으로 육질이 부드럽게 변한다. 더불어 고소한 풍미까지. 겉보기엔 색깔이 어둡게 변하는 것 같은데 속은 괜찮은 거겠죠? 그럼 저희 지금 앞에 있는 소가 드라이 에이징이 된 네, 소예요? 맞습니다. 일단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해요. 저희가 앞서 본 소는 네. 붉은색, 아주 좀 네. 선홍색 빛이었다면 요거는 네. 어두운 붉은색 같거든요. 네. 지방은 많이 안 쪼그라들고요. 살코기가 주로 쪼그라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1등급짜리거든요. 1등급짜리인데 아까 그 2+짜리 마블링처럼 모양이 이쁘게 되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모르겠거든요. 맛을 먹어봐야지만 제가 또 그렇죠?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요걸 가져가서 먹어보시죠. 네, 그럴까요? 네. 이곳에서 키우고 이곳에서 가공한 고기를 이곳에서 바로 먹는 즐거움. 이색적인 한우 맛에 푹 빠진 사람들이 연일 매장을 가득 채우는데 우리도 빨리 먹자. 지금 두 가지의 고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사실 드라이 에이징인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게 드라이 에이징한 고기예요? 저쪽에 있는 게 일반 고기고요. 여기가 드라이징 고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볼 땐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쟤는 2+ 등급이고요. 얘는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단계가 2단계나 낮은 앤데도 드라이징을 하게 되면 저렇게 고기에 꽃이 피는 것처럼 고기가 이뻐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건조 숙성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 실제로는 보면 씹어보면 씹는 맛도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뒤집었을 적에요. 이쪽에 기름 부위랑 고기 부위에 약간 갈색이랑 황금색 색깔이 나면은 잘 구워진 거예요. 네. 소금을 찍지 마시고 이거 하나하나씩 드셔보실까요? 일단 그러면 일반 고기부터, 일반 한우부터 숯불. 우와, 이렇게 육즙이 이 수분과 머금고, 우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맛있다라는 것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우와, 오늘 제일 궁금한 게 드라이 에이징한 고기예요. 숙성이 돼서 그런지 좀 치즈향 이런 게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날 수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네. 자체에서 소화 요소가 나와가지고 고기의 결을 다 끊어놔요. 육즙이 응축되고 단백질에서 좋은 물질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약간 간이 돼 있습니다. 고기가. 아주 작정하고 한번 한우 고기 먹었는데 나이 먹은 암소를 먹게 되면 이게 한우는 질기고 맛이 덜하고 드라이에이징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게 감칠맛이라고 하는데 깊은 맛이 나거든요. 씹는 것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우리 한우 산업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정말 고품질의 어떤 그런 소고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러한 그 드라이에이징 사업을 통해서 나이 먹은 암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자리가 바뀌면서 화장품을 사실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는 이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드라이에이징 고기를 가지고 홍천 사장말로 드라이에이징 드시러 오세요. 건조 숙성을 통해서 맛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한우 아니었습니까? 네. 정말 맛이 궁금한데 이왕 저희가 2+ 이런 얘기 아까 했었는데 네. 그 전에 그 드라이 에이징게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한번 먹고 오시죠. 콜입니다. 근데 이제 개또는 명수 씨가 제일 많이 붙는 걸로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행복은 늘 성적순이 아니다 이 진리를 믿고 있었거든요. 네. 한우야, 1등급 아니어도 괜찮아, 2등급이어도 괜찮아, 형이 많이 먹어줄게. 사랑한다. 맞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젊은
젊어서부터 한우 사육을 해온 나중구 대표님은요. 네. 소가 나이를 먹을수록 또 새끼를 낳을수록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둘러 팔려고만 하는 이 한우 농가들의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품질 좋은 암소가 새끼를 충분히 낳은 뒤에도 드라이 에이징을 통해서 얼마든지 맛있는 고기로 대우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홍천 한우가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사랑받게 된 비결인 거죠. 네, 안 그래도 그 인기 많은 홍천 한우가 앞으로도 등급 구분 없이 소비자분들에게 더욱더 좀 사랑받게 될 것 같은데 그 홍천 드라이 에이징 한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네.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김기현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유, 뭐 맨날 그렇게 물으시면 제 대답은 늘 똑같죠. 행복했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그 비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시청자 여러분 타이어 점검, 축대 점검, 물고기 점검 미리미리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좋은 소식. 네. 아까 오늘 저희가 원주 의료기기 산업 그 소식 네, 전해드렸는데 맞아요. 원주에 또 좋은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드디어 강원도 지역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격 특구로 지정을 했다고 해요. 정말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이 이제 원주로부터 정말 시작했나 네. 이렇게 뭐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앞으로 이제 의료기기, 그러니까 의료 그 뭔가 진료 받으려면 원주로 아니다. 저희 원주 살게요. 용석 씨 집에 방 남는 거 있죠? 빵 남는 거 있죠? 제가 월세 제 침대 드릴 드릴 테니까. 테니까. 알겠습니다. 갈게요. 원주에서 같이 이렇게 요양도 좀 하시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가주세요. 아, 저요? 네, 네. 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이번에 우리 지역의 여름 축제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젊음과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강릉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이 내일부터 7월 28일까지 강릉 경포해변무대에서 열리고요. 홍천 여름의 맛과 멋, 추억을 즐길 수 있는 홍천 찰 옥수수 축제가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홍천군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삼척 비치썸 페스티벌이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삼척 해수욕장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태권도로 하나 되는 태권도인의 축제, 평창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돔에서 개최됩니다. 더위도 식히고 추억도 만드는 2019 평창 더위사냥축제는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평창군 대화면 땀띠공원 일원에서 열리고요. 마지막으로 전국 최대 해바라기 꽃밭이 펼쳐진 태백 해바라기 축제가 7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태백시 구아우 마을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다채로운 여름 축제와 함께 신나는 추억들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개, 고양이, 새 같은 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쉽게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반려동물과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놀아도요 스트레스 수치가 확 떨어진다는 사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맞아요. 예. 미국의 한 대학교의 연구팀에서요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해 봤는데요. 측정 결과 그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10분만 놀아도 이 코르티솔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 수치가 확 떨어진다고 하니까 뭐 바쁘신 와중에도 이 반려동물하고 이렇게 뭐 같이 좀 좋은 시간 보내다 보면요, 뭐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또 반려동물과 또 좋은 정서도 공유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